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나요? 우리의 생각이 행복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고 정말로 믿나요? 예, 라고 대답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생각만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말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만약 진정으로 믿었다면 아침에 단 하루라도 걸렀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과연 그냥 지나쳤을까요? 우리 모두 생각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 디스펜자의 도서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보통은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 삶의 변화를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리곤 하죠.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의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합니다. 큰 질문은 오늘 당장에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매우 중요한 주제인 나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운전하는 자동차, 휴대폰, 앉아있는 의자, 몸, 마음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99.99999%의 에너지와 0.00001%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물리적 요소의 근원은 고체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라면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입니다. 즉,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뜻이죠. 보통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대부분 물리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지만 물리적인 부분은 0.0000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99999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무시함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좋은 소식은 그 잠재력에 접근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그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명상과 영성,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괴짜 히피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 괴짜 히피도 에너지에 대한 일리가 있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3가지의 큰 문제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몸. 마음이 몸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몸이 마음을 지배할까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우리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마음이 몸을 통제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곧바로 몸이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주인이 되고 몸이 노예가 되지만 중년 즈음이 되면 역할이 바뀌어 마음이 노예가 되고 몸이 주인이 됩니다. 삶의 중년에는 자동차 운전, 양치질,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 미래에 대한 걱정, 친구들을 판단, 삶에 대한 불평, 부모를 탓하기 등 약 95%의 행동과 사고가 자동화된 일련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5%만이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95%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95%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기억된 행동, 습관적인 감정의 반응이라면 하루 중 95%는 무의식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95%에 대항하고자 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어른과 싸우는 것과 같죠. 다음은 신체가 습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적인 예시입니다. 전화번호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도 기억이 나지 않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자마자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나요? 또는 ATM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카드를 ATM에 넣자마자 손가락이 번호를 누른 적이 있나요? 또 예를 들어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시에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할 말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기어를 바꾸고 아들이 코 푸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들은 매우 유동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자동 기능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싶지만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습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할 가장 큰 습관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습관입니다. 몸이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잠들고 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음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몸이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니? 다시 자러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삶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똑같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매우 강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막기 위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고 말이 안 되지만 몸은 실제로 우리가 불행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기로 결심하거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로 결심하자마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의 제잘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내일부터 시작해도 돼. 내일이 더 좋은 날이야. 정말 나중에 해도 돼.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두 번째 공격이 발생해서 우리를 조금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분이 조금 나빠도 괜찮아. 아빠 잘못이야. 과거의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진 않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과거를 살펴보자. 너를 봐. 넌 엉망이고 패배자야. 한심하고 나약해. 내 인생은 실패작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넌 네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냥 그만두지 그래. 이런 끔찍한 생각을 계속하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기억해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작은 시나리오에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습관들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일례로 담배, 초콜릿, 술, 쇼핑, 도박, 손톱 물어뜯기 등 어떤 습관에 중독되어 있든 나쁜 습관을 중단하는 순간 몸과 마음 사이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소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부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양극화된 상태에 있었죠. 의식적으로 한쪽의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를 행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반된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일관성 없는 생각과 느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된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새로운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 환경.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같은 날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같은 날에 일어나서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고 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부분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영화 속 주인공은 끊임없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우리는 삶의 단조로움에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가운을 입고 거울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자동화된 루틴에 따라 샤워를 합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모로 단장하고 평소 외웠던 방식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늘 먹던 아침에 시리얼을 먹습니다. 항상 입던 재킷을 입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 익숙하고 편리한 경로를 따라 자동적으로 운전하여 출근합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익숙하게 외워둔 익숙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게 되는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같은 사람들과 일과 삶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둘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잠자리에 들고 서둘러 다시 모든 것을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뇌는 그날 하루 동안 조금이라도 변했나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왜 남몰래 뭔가 다른 일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광기의 정의가 아닐까요?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현실의 양자 모델에 따라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출력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익숙한 기억은 우리에게 같은 경험을 반복하도록 상기시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과 관련된 익숙한 기억이 결국 같은 경험을 재현하도록 하죠. 즉, 환경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생각과 감정을 계속 되풀이하면 같은 현실을 계속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익숙해진 것과 다른 것을 창조하려면 매일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쳇바퀴 속의 햄스터와 같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시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부정적인 사건 자체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부모님과의 격렬한 말다툼과 같이 매우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몸은 마치 지금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사건과 동일한 화학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체는 마치 동일한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가 화학적 균형을 잃을 때마다 이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가 균형을 잃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보거나 마트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전 애인과 마주치거나 회의에 늦었는데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당황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재 상황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스트레스 반응을 자주 켜는 능력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은
2달 전 코요테가 자신을 쫓아왔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유기체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고 이를 끌 수 없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형태로든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현 인류의 조상을 쫓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사에게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마치 사자가 계속 쫓아오는 것과 같은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비상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생사가 걸린 상황처럼 느껴지고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면역, 소화기관 등에서 이 중요한 에너지를 빼앗아와 포식자와 싸우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어떤 문제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신체 내부 환경을 위한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내면을 감시하는 면역체계는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기든 암이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과 다른 기관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본래 자연이 설계한 대로 전투 또는 도피 모드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날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들을 겪은 후 동료를 공격하거나 갑자기 휴가를 위해 바하마로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논의한 이 3가지 문제는 항상 우리를 생존 모드에서 살게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창의적인 모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모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시간과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의적 모드의 한 예입니다. 다행히도 명상을 통해 동일한 창의적 모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명상 상태는 새로운 자아,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안다면 사고, 행동,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행동과 도로의 모든 규칙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운전에 상당히 능숙해졌고 결국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존재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명상을 통해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생각에서 바로 현실에서의 새로운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새로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자신감을 갖고 싶거나 체중을 줄이고 싶거나 일정 금액을 벌고 싶거나 부끄러움을 그만 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 적어보세요. 그러나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각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걷고 서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은 어떨까요? 마치 이미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몸의 언어는 감정이고 마음의 언어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여 소통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뇌는 더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과 각각 어떻게 느껴질지 적어보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동안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힘이 합쳐지면 세상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이 전술의 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방법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실 해결책이 나타나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두뇌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서 조 디스펜자의 다른 저서에 대한 요약본을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